상쾌한 아침 본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2월 25일 금요일 성탄절 아침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의 한태호입니다. 자, 오늘 성탄절 아침 반짝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아침 기온이 영하 5도까지 내려갔고요. 찬바람이 또 체감온도 영하 8도까지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후로 내일부터는 다시 기온이 조금씩 오르겠습니다. 또 추위 속에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요. 미세먼지 농도도 좋음에서 보통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2도로 예상되고 있고요.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강원도개발공사가 알펜시아 리조트 공개 매각을 진행하고 있죠. 지난주에 1차 입찰 결과가 나왔습니다만은 좀 실망스러운 그런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원주시의 공동 육아 나눔터 2호점이 지난 20일부터 문을 열고 운영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그 2호점 개소 소식 전해드리겠고요. 또 지역의 문화계 소식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5일 금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로 첫 번째 비대면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지난 23일부터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천주교 본당의 미사와 성탄 관련 행사를 취소한 천주교는 평화방송을 통한 미사 참여를 권고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독교계 성탄 행사는 축소되거나 취소되었고 또 성탄 미사 예배 온라인 전원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원주시가 내년 1월 3일까지 코로나19 방역 강화 특별 대책 기간을 운영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 소금산 출렁다리 등 간현 관광지와 문막, 동화마을 수목원을 휴정하고 관광순환형 시티투어 버스 운행도 중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차단을 위한 정부의 특별 방역 수치에 따라서 동해안의 주요 해변과의 해맞이 명소도 다음 달 3일까지 폐쇄됩니다. 강릉시는 경포 해변을 따라서 출입 제한선을 설치하는 등 8개 주요 해변에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또 속초시도 속초 해변 등의 울타리를 설치해 관광객들의 출입을 막고 바다 향기로도 폐쇄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강원도개발공사가 알펜시아 리조트 자산의 매각을 추진하고 있죠. 이 매각 공고문을 내고요. 또 지난주에는 1차 입찰 결과도 발표했었습니다만은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 좀 전반적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이죠. 김규호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김규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현재 그 강원도개발공사가 알펜시아 리조트의 공개 매각을 추진 중인데 당초에는 좀 다수의 업체가 여기에 인수 의향을 보였었다라고 하면서 좀 그 기대를 모았었습니다만은 지난주에 1차 입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입찰을 한 곳이 한 군도 없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인수 의향서를 낸 기업은 둘 이상으로 이렇게 알려졌는데 예상대로 1차 입찰에 참여하는 응찰자는 없었습니다. 예. 예상대로라고 하셨는데 왜 이렇게 예상을 했던 거였습니까, 애초에? 일단 지금 1차하고 2차 입찰에서는 지금 예정 가격의 그 변동이 없거든요. 지금 이제 3차 입찰에 가게 되면은 이제 10%씩 다운이 되기 때문에 떼어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생기기 때문에 아마 기업 입장에서는 아마 관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니 1차 입찰 결과가 지난주에 발표되었고 2차 입찰이 29일까지로 알고 있는데요. 이달 29일. 아직 결과 안 나온 거지 않습니까? 2차는. 2차도 이제 1차하고 똑같이 이제 그 일정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29일까지 이제 인수 의향서를 다시 또 내야 되고 인수 의향서를 내는 이제 새로운 기업들은 이제 그 정보 이용료 1,100만 원을 내서 같이 이제 인수 의향서를 내야 되는데 아마 2차 입찰이 이제 29일까지이기 때문에 이제 이번 연휴 지나면은 이제 다음 주 화요일이니까요. 화요일이니까 이틀 남는 거죠. 근데 2차 입찰에 응하는 기업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까? 2차 입찰까지는 일단 예전 가격 변동이 없기 때문에
이 입찰이 이제 그 4차까지 가잖아요. 예. 그래서 3차 입찰을 가게 되면은 이제 그 예전 가격에서 10%까지 다운을 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네,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 강원개발공사에서 선정한 지금 2개 법인이 있어요. 지금 법무법인하고 회계법인이 있는데. 예. 이 법인에서 이제 판단을 하는 건 이제, 이 4차 입찰까지 가게 되면은 이제 최대 20%까지이기 때문에. 네. 아마 2차 입찰 진행하면서 1차, 2차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기업에 그 참여한 기업 수라든가 또 기업이 얼마큼 적극성을 띠냐 이런 거에 따라서 아마 그 20% 범위 내에서 그 가격을 조정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정리를 하면요. 네. 현재는 기초 가액이 좀 높게 산정되어 있는 것을 기업들이 판단하고 있고 네. 1차, 2차는 건너뛰고 뭐 3차에 10% 또 4차에 10%씩 이제 감액이 되면은 네. 그때 가서는 본격적으로 입찰을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다는 거로군요. 네, 그렇죠. 예. 예. 그러면은 애초에 기초 가액이 현재 어느 정도로 산정돼 있는 겁니까? 그거는 이제 지금 이제 공개를 할 수가 없고요, 지금. 예. 공개를 할 수 없고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이제 한 1조 정도의 그 예정 가격이 있지 않을까. 예. 이제 어떠면 이제 우리가 지금 강원 알펜시아 부채가 한 7,733억 정도 되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제 이거를 매각을 해서 부채는 갚아야 되잖아요, 그죠? 네. 예, 그러면은 이제 2차까지 매각을 해도 한 8천억 정도는 남아야지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 우리 그 많은 분들이 이제 예상하기로는 뭐 한 1조 원 정도의 가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네. 아마 2차까지 가도 한 8천억 정도는 받아야지 이게 그 부채도 갚고 하지 않을까 이렇게 알겠습니다. 예상을 하고 있죠. 예. 이게 산수네요, 산수. 네. 그러니까 기초 가액을 한 1조 정도로 측정을 해서 네. 이제 입찰을 공고했고요. 매각을 공고했고 이게 이제 1차, 2차를 건너뛰고 이제 3, 4차에서 한 8천억 정도 그 이제 다운되어서 입찰이 시작되면은 최소한 이제 빚잔치는 할 수 있겠다. 그렇죠. 예. 이 알펜시아에 그 관련되어 있는 부채는 다 해결할 수 있겠다. 이게 어느 정도 최소 마지노선이다 이렇게 보고 있군요. 네, 그렇죠. 지금 이 알펜시아 매각을 통해 가지고 일단 채무는 변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또 그동안 이제 감정을 했기 때문에 예전 가격이 1조 정도의 가치가 있지 않을까. 예.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예. 희망 회로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네. 이게 참 희망적인 어떤 예상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절망적으로 볼 수도 있고요. 이게 굉장히 좀 난해한데요. 일단은 인수양서를 낸 기업이 일단은 그 수가 정확히 뭐 공개는 안 하지만은 뭐 이렇게 뒤로 알려진 숫자지만 하여간 복수의 수라고 하고 있고 많은 기업에서 일단 매력적으로 생각을 하고 지금 정보 이용료는 뭐 1,100만 원을 내고 이제 그 정보 이용료를 냈어요. 다 내고 들어와서 한 달 동안 실사를 했습니다. 한 달 동안 실사를 했기 때문에 그 실사에 투입된 인력으로 따지면 1,100만 원 이상의 이제 투자를 해서 실사를 했기 때문에 그 기업들이 뭐 그냥 와서 뭐 그렇게 간만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인수 의향을 적극성을 가지고 그 실사를 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많은 인력을 투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또 관심이 있어서 1,100만 원을 내고 또 많은 인력을 투입해서 실사를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뭐 정말 절망적인 또 예상을 한다면요. 아니 그렇게 공들여서 실사를 해봤더니 뭐 지금 그 매각 예정된 그 어떤 가치가 거의 부여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입찰을 응할 수 없다. 좀 이런 그 판단을 내는 것이 아니냐라고 또 이제 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비관적으로 생각하면은 지금 1차에서 이제 많은 기업들이 참여해가지고 이제 실사를 했기 때문에 실사를 통해 가지고 이제 2차까지 이제 이어지지 않았잖아요. 이제 이게 2차 보증금이 들어가려면은 5%가 들어가거든요. 5%였죠. 예전 가격에. 뭐 1조면은 500억인데 뭐 한 8천억을 쓴다고 해도 한 400억 정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기업 입장에서는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1차 입찰에
응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또 예. 그 강계공에서도 1차 입찰에 이게 뭐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런데 지금 뭐 코로나19가 뭐 내년엔 좀 상황이 호전돼야 되겠습니다만은 네. 요즘 관광 산업이 정말 최악의 위기 국면 아니겠습니까? 예. 이게 또 시기도 참 좋지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투자 위축도 되고 있는 상황에서요. 뭐 4차 입찰을 간다 하더라도 이게 지금 예정대로 이것이 그 매각을 완료할 수 있을 것인가란 또 우려감도 듭니다만은 네. 좀 전망은 뭐 4차까지 가면 그래도 되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는 겁니까? 지금 이제 4차까지 가게 되면은 뭐 예전 가격이 지금 뭐 한 1조라고 잡았을 때 한 예. 2천억 정도가 이제 떨어지는데. 근데 뭐 2천억 1조로니까요. 뭐 다리가 좀 다릅니다만 아무튼 예. 1차에서는 뭐 예상을 했던 부분이고요. 근데 또 그 1차에서 그 알펜시아의 가치를 좀 높이 평가하는 기업들은 예. 조금 더 이제 2차나 3차에서 적극성을 띠지 않을까. 예. 가격을 제시할 수도 있고 2차에 참여도 알겠습니다.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4차까지 또 간다고 봐야 되겠죠. 뭐. 예. 예. 그런데 문제는 우리 그 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님이시면은 네. 좀 이 부분을 정말 어떻게 보면 가장 또 외부에서 좀 네. 자세하게 좀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또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예측이에요, 예측. 몇 네. 개의 업체가 인수위양서를 제출했는지 또 네. 예전 가액이 정확하게 얼마인지 네. 뭐 이 정도는 사실 공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 비밀리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이걸 과연 공개 매각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이제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요. 예. 저희들도 이제 이 내용을 사실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사실 강원개발공사에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잘 알겠죠. 근데 이제 네. 저희들이 이제 그쪽에서 이제 자료를 요구하고 하지만은 이제 일단 공개 매각이라고 하더라도 예전 가격이라든가 입찰 참여 기업의 수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비공개로 한다라고 이제 원칙을 세워놓고 있고 그게 이제 네. 매각에 공개하는 거에 매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아니 근데 몇 개의 업체 정도가 인수위양서를 제출했는지 또 애초에 네. 예전 가액이 어느 정도인지 이게 어떻게 이게 뭐 협상 과정이 있어서 예. 무슨 그 걸림돌이 될 것인지 좀 이 부분에 의구심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도의회 차원에서도 그렇다면 이 부분은 좀 더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계신 거로군요. 네, 그렇죠. 이제 저희들이 이제 원래 이게 공개 매각하기 전에는 네. 우리 강원도에서 이제 TF를 만들어서 그거를 진행을 해오다가 네. 완전히 비공개로 했죠 그때는. 네. 비공개로 해오다가 이거를 이제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고 이게 강력하게 이거를 공개해서 저기 강원도 개발공사가 주관해서 이거를 하라고 저희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요구를 했고요. 네. 아마 이제 그런 것들이 받아들여져서 강계공 주관 하에 이제 공개 매각이 이제 이루어진 거지. 온비드에 이제 입찰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이거를 지금 입찰 절차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는 그때 이제 수를 지금 공개 안 하는 거는 이제 이거는 비공개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아무튼 또 매각을 주관하고 있는 강계공에서 이게 매각에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하니까 또 그거를 알겠습니다. 굳이 공개하라고 요구하기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현재 관광 사업이 타격을 받고요. 현재 네. 스키장도 올 겨울 지금 이제 폐쇄되었고요. 내년 3월까지. 내년 3일까지 1월 3일까지. 이 관광 사업이 이제 많이 이제 타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 전체 부채 이제 8천억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7,700억 정도. 예, 8천억. 금융 비용이 이게 하루 단위로 얼마씩 나가고 있는 거죠? 거의 이자가 한 5천만 원씩 들어갑니다. 하루에 5천만 원씩이요? 예. 아이고 참 심각합니다. 예. 이게 벌써 몇 년째입니까? 빨리 해결을 보긴 봐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매각 가격이 10% 20% 떨어진 지금 빨리 이제 매각을 해야 되는 이유가 그동안에 이제 또 이게 매년 부채가 적자가 한 100억 이상 나고 있잖아요, 지금. 네네. 그러니까 적자가 나고 있지, 또 부채에 대한 이자 나가고 있지. 그런 게 쌓이게 되면은 지금 매각 하는 데 있어서
이게 뭐 지금 10% 20% 떨어진다고 하지만은 그거 앞으로 향후에 계속 그 가치가 떨어지는 걸 생각하면은 매각을 빨리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죠. 그러니까 여태까지 뭐 했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몇 년째 했습니까 이게. 아무튼 하루에 5천만 원이면 한 달이면 15억. 아유 단위가 다릅니다. 아무튼 하루 빨리 좀 이 부분 좀 정리가 된 다음에 다시 한번 또 저희가 좀 변동사항이 있을 때 연결해서요. 좀 상황 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가운데회의 김규호 기획행정위원장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이번 주 월요일 지난 21일이었죠. 원주시 공동육아 나눔터 2호점이 방콕환설동에 문을 열었습니다. 자, 공동육아 나눔터 부모님들이 양육 부담도 어느 정도 덜어주고 또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자라는 또 취지로 전국의 시군마다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민주 리포터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원주시 공동육아 나눔터 2호점이 문을 열었군요. 네, 원주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안에는 공동육아 나눔터 1호점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원주시 반곡관설동 푸른숨 10단지에 커뮤니티 센터에 2호점도 마련돼 운영되고 있습니다. 신한금융그룹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원주시 공동육아나눔터 2호점이 마련될 수 있었는데요. 만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 중인 원주시에 거주하는 부모와 아동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원주시 공동육아나눔터에서는 자녀 돌봄 품앗이 프로그램도 운영해 왔는데요. 3가정에서 5가정이 함께 모여 공동 육아 활동을 하면서 공동체 활성화 역할도 해왔습니다. 특히 맞벌이 가구의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서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는 방과 후 돌봄 및 방학 돌봄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이야기 원주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김수진 사회복지사에게 듣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갑작스러운 휴원과 개학 연기 등으로 예기치 못한 돌봄 공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 변화 속에서 공동육아 나눔터 사업의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육아 나눔터 사업은 공적 서비스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돌봄 공백을 지역의 다양한 인적, 물적 자원을 통한 주민자치 시스템으로 보완하고자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돌봄 공간 운영뿐만 아니라 부모의 양육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상시 프로그램이나 이웃과 함께 돌봄 공동체를 만드는 품앗이 활동을 통해 개인이 가지고 있던 양육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아무튼 공동육아 나눔터 1호점 인기가 상당했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2호점도 문을 연 것인데, 자, 하지만 또 코로나19 등으로 인해서 모든 곳이 다 영향을 받고 있고요. 아무래도 또 이 공간도 좀 사용에 또 제한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원주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운영하는 공동육아 나눔터 1호점은 지난해 매달 300명 이상의 학부모와 아이들이 방문해 왔는데요. 나눔터에는 유아부터 미취학 아동을 위한 장난감, 도서와 함께 교사가 상시 대기하고 있습니다. 2호점은 초등학생을 포함해 만 18세 미만 자녀가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실과 놀이활동 공간을 갖추었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 현재는 인원을 제한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되면 부모와 아이를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이야기 원주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김수진 사회복지사에게 듣겠습니다.
저희가 입구에 들어오시면 지금 이제 QR코드 체크인을 사실은 요즘 필수여가지고 우선 들어오시면 저희가 체크인을 이제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전자출입으로 우선은 등록을 하고 들어오시면 이제 게시판이 있어서 이제 저희가 2호점도 있지만 1호점도 있기 때문에 원주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저희 센터의 프로그램 같은 것도 소개할 수 있는 게시판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왼쪽으로 보시면 저희가 이제 공용 공간이 있어서 뭐 잠깐이나마 여기서 쉬고 간다던가 아니면 여기를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한테 열린 공간으로 운영하는 공간이 있는데 시립도서관에서 빌린 순회도서들이 있고 저희가 이제 보드게임도 지금 구비를 해놓은 상태라 이건 이제 수시로 이제 오는 아이들이 이용을 할 수 있고요. 장난감은 저희가 이제 계속 구입을 하면서 좀 더 구비를 할 예정입니다. 여기는 이제 프로그램실이라서 이제 시청각 자료를 좀 볼 수도 있고 저희가 또 뭐 별도의 여기 뭐 부모 교육이라던가 이제 이런 프로그램을 하면은 이 공간을 이제 주로 활용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예전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이 하나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의 사람들이 함께 나서야 된다라고요. 하지만 요즘에 그 육아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커져 있는 상황에서 이 공동 육아 나눔터, 이 공동체 활성화, 정말 온 마을이 함께 아이를 키우자라는 취지로 좀 활성화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만은 이게 뭐 전국 시군마다도 운영되고 있다고요? 네, 공동 육아 나눔터는 지역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주민 스스로 돌봄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을 말하는데요. 전국의 시군마다 공동체 활성화와 함께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공동 육아 나눔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모가 육아를 할 때 아이와 함께할 마땅한 공간이 없고 또 고민을 함께 나눌 동료가 없어 지속적으로 고립된 공간에 홀로 갇혀 단절되는 것을 독박 육아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마련된 것이 바로 공동육아 나눔터입니다. 현재는 프로그램은 운영되지 않고 돌봄 놀이공간을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공동육아 나눔터 이번 기회에 한번 방문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죠.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민지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각이 8시 52분이고요. KBS 원주방송국의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지역의 문화계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강원일보 문화부의 이한정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성탄절입니다만은 이 성탄절 같지가 않은 느낌이기도 하고요. 아마 사상 최초이겠죠. 비대면 성탄절이 진행되고 있는데 뭐 사실 또 이럴 때 공연도 대폭 축소되고 취소되고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건데 강원 도립극단이 온라인으로 크리스마스 특선 연극을 공개했다고 하는데 좀 이 내용 좀 먼저 소개해 주시죠. 네, 강원 도립극단이 유튜브와 네이버 TV에 크리스마스 특선 연극 로미오와 줄리엣 상영을 시작했습니다. 오는 28일까지 온라인에서 공연 영상을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는데요. 도립극단은 최근에는 명품 넘버 릴레이를 시작해서 극단의 뮤지컬 메밀꽃 필 무렵, 또 강원도 연극협회와 협업한 공연 샤우팅 꿈꾸는 청춘, 이 콘텐츠를 매주 한 편씩 유튜브로 게재하면서 관객들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특히 극단은 지난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강원도민이 가장 보고 싶어하는 명작 1위로 꼽힌 로미오와 줄리엣을 원작에 충실한 정통 연극으로 준비했습니다. 다만 코로나 상황으로 순회를 계획했던 일부 지역에서 공연을 볼 수 없게 되면서 이번 공연을 영상으로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게 뭐 단순히 영상을 촬영하는데 그친 게 아니고 뭐 한편의 영화처럼 촬영했다면서요? 네, 이 영상은 총 7대의 카메라를 동원해서 2회차분에 걸쳐 촬영하며 총 14개의 시점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구성이 됐습니다. 이 카메라가 흔들리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임을 만들어서 안정적인 영상을 가능하게 하는 짐벌 촬영과 또 무대 속 미니캠 촬영으로 객석에서 경험할 수 없는 여러 각도의 시점을 볼 수 있고 또 클로즈업 장면을 통해서 배우의 연기를 실감나게 감상할 수 있습니다. 특히 16세기 화려한 의복과 또 줄리엣 집안의 호화로운 가면 무도회가 눈길을 끄는데요.
김혁수 예술감독은 이 로미오와 줄리엣은 사랑의 정서로 시대를 초월해 감동을 주는 작품으로 이 30명이 넘는 강원도 배우가 열정을 다해 연습했다면서 이 많은 분들이 안전하게 또 생동감 있는 공연을 볼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이 공연 프로그램북은 도립극단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서 함께 볼 수 있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집 밖을 나서기 힘든 연휴에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좀 원주문화재단 소식 좀 살펴보도록 하죠. 원주문화재단이 10주년을 기념하는 전시를 오늘부터 시작하는군요. 네, 원주 미술의 격과 힘의 확장성을 주제로 오늘부터 31일까지 치악예술관 전시실에서 개최합니다. 원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각예술 작가 10명의 예술 작품을 시민에게 소개하고 또 원주문화재단의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마련됐는데요. 이번 전시는 중견 작가 권대영, 김진열, 박광필, 양현숙, 이용환 작가와 또 신진 작가 김명찬, 김종환, 윤기환, 이탄호, 정지연 씨의 작품들을 작품 3개를 다양한 방법으로 감상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경계를 뛰어넘는 디자인 컨셉을 기반으로 단순한 제품이 아닌 예술품으로 가능성과 확장성을 보여주는 전시의 패러다임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이번 전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전시장에서 전시에 참여하지 못하는 시민들을 위해서 시간과 장소를 구애받지 않고 전시를 참여할 수 있도록 3D 온라인 전시장을 제작해서 이 네트워크가 연결된 어느 곳에서나 전시를 감상하게 하고 또 유튜브 원주문화재단 채널에서도 이 전시 기간 동안 전시를 만나볼 수 있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이렇게 그 예술계에서도 온 오프라인을 결합한 그런 또 무대들 계속해서 선보이고 있는데 특히 원주문화재단은 이번에 또 비대면 연주회도 마련했군요. 29일에 국악 공연이 예정돼 있다고요? 네, 29일 오후 4시 국악 만족 만끽 쇼케이스 공연을 비대면으로 선보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비대면으로 진행해서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을 하는데요. 이번 공연은 전통 음악과 또 연희를 현대 음악에 접목한 실험적인 작품입니다. 전통 예술의 고유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또 디제잉, EDM, 숄더 키보드와 같은 현대 음악과 전자 악기를 활용해서 또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음악을 창작해 관객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숄더 키보드와 장구, 비트박스로 이뤄진 따로 또 같이 또 이외에도 구름 위로 날다의 공연이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쇼케이스 공연 이후에는 간담회를 진행해서 또 시민들에게 기획 의도에 관한 설명을 진행하고 또 향후 간담회 녹화 영상을 재단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하면서 관객 모두 시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재단 측에서는 음악곡이죠. 로또 만난 날 창작 쇼케이스도 또 30일 오후 7시에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된다고 하는데요. 요즘 보면은 이런 비대면 공연들 정말 곳곳에서 또 수준 높게 또 공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챙기시면은 나름대로 또 풍성한 그런 또 연말 연시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원일보 문화부의 이현정 기자였습니다. 자, 12월 25일 금요일 성탄절에 함께했던 KBS 원주방송국의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행복한 성탄절과 주말 휴일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